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주관해 주신 세 분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주한구 교수님, 한국원자력학회 전임 학회장이신 카이스트 원자력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님, 경희대학교 원자력경학과 김명현 교수님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교수님들 소개는 예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 주한구 교수님께서 본 성명서 발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많은 기자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은 새 정부에서 이제 성급하게 추진되는 그 탈원전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입니다. 성급하게 또 일방통행식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방통행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가 이제 아예 배제된 채 편견을 갖고 계신 그런 정책 위반자들에 의해서 정책 위반과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성급하게라는 것은 이제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예를 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같은 것들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추진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급하고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이제 결정될 원자력 정책이 앞으로 몇 년 뒤에,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나라 전력 상황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신중하게 여러 전문가,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기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성명서를 준비했고요.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 이제 현실화되게 되면은 원전은 앞으로 건설할 수 없고 탈원전이 계속되면은 거기에다 이제 석탄 화력까지 발전을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저전력 공급 체계가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전력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제4차 산업 활성화가 되면은 전력 증가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전력 증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력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원전 건설을 지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여파가 2011년 9.15 정전, 대정전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전력 공급 부족으로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그렇게 산 적이 많이 있었죠. 이런 사태가 앞으로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제 가스 발전으로 그 전력 공급분을 부족분을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스값이 쌉니다. 지금은 셰일가스 때문에 싸지만 앞으로 이제 그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변하고 가스값이 변해서 인상될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상된 유가나 이런 것들은 전력 요금의 상승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파리 기후협약, 우리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는데 가스 발전은 석탄에 비해서는 뭐 한 50% 60% 이산화탄소가 줄고 또 미세먼지도 상당히 적지만 원자력에 비해서는 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후협약 이행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 문제를 보면 저희 지금 원자력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UAE의 원자력 발전소 APR 1400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그런 이력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큰 신용을 얻어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수출을 이렇게 제의받고도 했는데 이 신고리 5, 6호기 만약에 중단되고 앞으로 이 탈핵 정책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그동안 애써서 일궈왔던 원자력 산업이 또 붕괴되게 됩니다. 원자력 산업은 고급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중국 통해서 외화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선거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그 반의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선거 공약이 그렇게 수립이 됐겠지만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 공약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안이 있는, 만약에 탈원전은 진짜 해야 되겠다, 안 되게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 탈원전을 이행을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해서 신중하게 국민의 합의와 수기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전력 정책,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 그 원자력공학과고 에너지에 관련된 교수님들 23개 대학의 230 분들의 교수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오늘 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원자력학회 전임 학회장이신 카이스트 송풍영 교수님께서 성명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성명서. 국가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안보 공약에도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작금의 원전 정책 공약의 이행 과정을 보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데 안타까움이 크다. 높은 부가가치의 준국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대 원전 산업의 궤도 수정은 무엇보다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 우리 자신부터 에너지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전문가로서 국민이 충분히 안심토록 하지 못한 데 통렬히 반성한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보도로 과도하게 조성된 원전 안전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오도되고 있음이 유감이다. 이와 동시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는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로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 원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50년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 피땀으로 원전 산업을 일으켜 에너지 생산국의 길을 개척한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설 기술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 새 정부가 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 기반과 고급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전 안전의 근본적인 확립을 위하여 징벌적 조치를 지향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선진적 정책을 수립하라. 둘째, 저탄소 준국산 에너지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국가 경제 발전, 고급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는 원자력 산업에서 국가를 위하여 매진하는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라. 셋째,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 수렴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하라. 2017년 6월 1일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의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성명에 참여한 교수님들이 원자력 학회가 주축인가요? 만약 주축이라면은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숫자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거는 원자력 학과가 중심이냐 이 네. 말씀이죠? 원자력 학과가 중심인 건 맞습니다. 지금 230명 중에 한 120명, 100명 좀 넘게는 원자력 학과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한 40~50%는 비원자력 전공이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서울공대 서울공대 교수님들이 건설환경공학부, 자원공학과, 그다음에 배려공학과, 화학생물에서 총 43분의 교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도 성급하게 추진되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뭐 탈, 석탄 이런 거 그래서 에너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염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습니다. 입원한다면 저희가 성명서를 만들고 하루 만에 모집을 했는데 230명이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 되시는 신민영 기자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완전 계속 안전성에 대한 거는 1년